그래서 오늘은 집값 반등의 시점을 어떤 식으로 좀 캐치를 할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감질나게 찔끔찔끔 내릴 가능성이 커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 오대열입니다. 네, 오늘은 화한솔 연구원이 휴가를 간 관계로 저 혼자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2월 23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7차례나 계속적으로 인상을 진행했는데 그 종점을 찍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이 반등의 서막이 될 것이냐, 부동산 시장에서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선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실거래가 좀 나왔죠. 올해 2월 11일자로 헬리오시티에서 18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16억까지 막 15억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좀 반등의 서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9,510세대 정도의 대단지인데 최근에 이루어진 그런 한 3-4건의 거래만으로 반등을 좀 판단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집값 반등의 시점을 어떤 식으로 좀 캐치를 할 수 있느냐,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표 중 하나죠. 반등을 좀 예측할 수 있고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 내 유동성이 좀 낮아지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기도 하죠. 작년부터 집값 하락세가 됐던 그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고점을 얼마에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따라가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오늘 3.5포인트에서 더 이상 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 동결을 시켰죠. 이후에 동결이 될 것이냐, 상승이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도 집값 변동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가 이렇게 동결이 되고 인하하는 시점이 언제나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금리는 쭉쭉 올라왔어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감질나게 찔끔찔끔 내릴 가능성이 커요. 버스로 치면 금리 인상 급행 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인하는 완행 버스라고 좀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인하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좀 후행하지 않겠느냐.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은 금리 인하에 접어들고 나서 6개월에서 12개월 후부터 좀 유연하게 반응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심리가 주택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값이 잡히는 시점이 더 빠르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값의 반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가장 금리도 있지만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전세가를 좀 주목하면 좀 됩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통상 전세 시장은 100% 이제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빨리 집을 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시점들을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좀 보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숨통이 좀 트여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거래량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급이 터진다는 말이 있죠. 수급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최근에 1000건 넘었다, 거래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 집값 반등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한 6, 7천 건 정도, 예년에는 많으면 뭐 16,000건, 적어도 만 건, 뭐 8천 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 4천까지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좀 터지는 걸 보고 나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런 1000건, 1500건 이하의 이런 거래량은 사실상 그 방향성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량 자체가 한 월별 2,000에서 3,000건, 3,000건 이상 터졌을 때 좀 집값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몇 가지 뭐 더 많은 그런 집값 반등, 집값에 대한 시그널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더 많은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더 앞으로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경제만렙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